안녕하세요. 나작가 출판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은주입니다. 2시부터 오늘 교육 설명회 겸 여러 가지 전자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2시가 넘어서 이제 천천히 시작하려고 해보거든요. 지금 전자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모집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맘때쯤에 원래 오프라인 상의 교육 설명회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설명회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문의 주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기관으로 또 전화 주시는 분도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 자리를 마련하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고요. 또 이거 외에도 전자책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외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질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전자책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청하신 분 계신가요?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손?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전자책 전문인력 양성 과정의 그 모집 안내 영상에서 제가 크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별로도 되게 세부적인 교육계획안이 궁금하다고, 네, 저요. 신청하셨어요? 네. 면접날 뵙겠네요. 전문가 과정이랑 인터넷으로 강의하시는 거랑 다른 점이 있나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온라인 과정에서 지금 개설해 놓은 과정은 일반인들이 전자책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지원 과정으로 개설되는 과정은 전자출판을 창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1인 출판사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전자책 출판 그 과정이 일반인이 전자책을 만들어 유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국비지원 전문가 과정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한번 교육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교육 과정 주차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1주차에는 기획하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상당히 버벅대죠. 국비지원 전자책 전문인력 양성과정 그 모집 안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자책 출판사를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전자책 출판사를 혼자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자책 출판사를 혼자 운영하실 수 있을까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전자책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 제작하는 것만 단순하게 배우고 나와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시행착오와 힘들었던 그 경험들을 모두 녹여서 저의 그 몇 년치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 이 53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다 녹여서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제가 책을 하나 만들어서 서점에 독자에게 파는 그 전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면 아마 다 배워 가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재현한 게 1주차에 제일 처음 하는 게 기획하기입니다. 그래서 기획하기에서는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배면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잘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좋은 제목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또 기획은 마케팅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같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지에 대한 책에서는 표지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지에 대한 컨셉이나 그런 것들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배운 후에 직접 기획을 해 보시고 또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나면 출판사에서 하는 일은 이제 원고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2주차에는 원고 완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고가 다 있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제작해 보실 수 있는 연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샘플 원고를 만드실 수 있게 샘플 원고를 드립니다. 그걸로 전자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문서 편집 프로그램에 만들어야 되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연습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원고 완성을 함께 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주차에는 표지 만드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표지 만드는데 배우는 프로그램은 포토샵을 이용하게 되십니다. 근데 포토샵을 배울 때도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이제 그냥 툴을 알려드릴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잠시만요. 문자가 처음에 제가 배울 때는 포토샵에 대한 툴을 배우다 보니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사실 막상 표지를 만들 때는 되게 힘들고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과정에 짤 때는 아예 처음부터 표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넣자 해서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4가지의 표지를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아예 그냥 바로 표지 제작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4가지의 표지는 쉬운 표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어려운 표지로 점점 올라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4가지의 표지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실 거고요. 점점 심화 과정의 기능들이 거기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을 반복하는 동안 표지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포토샵의 핵심 기능들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4개의 표지를 만들고 그 4개의 표지들도 전자책을 실제 서점에 판매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 카테고리, 4가지의 카테고리를 다 다르게 선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유통시키는 카테고리가 소설, 에세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쪽 카테고리를 하나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행책을 또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책에 대한 카테고리 그 표지를 하나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계발서에 대한 카테고리 표지, 그 다음에 동화책에 관한 표지를 하나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4가지 표지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끝판왕, 지금까지 배우신 이제 그 기술로 나만의 표지, 전자책에 직접 넣으실 그 나만의 표지를 만드시게 됩니다. 그때는 저와 제 보조 강사님이 각각 다 돌아다니면서 한 분 한 분씩 다 봐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 4일 동안 그냥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마치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지막 날 5번째 날 내가 직접 해볼 때 그때서야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아 내가 뭘 몰랐었구나 라고 느끼시거든요. 그때 많이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표지를 만들고요. 그럼 2주차에 원고가 완성이 됐고 3주차에 표지가 완성이 됐죠. 그럼 4주차에 이제 실제 첫 번째 책의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샘플북이기도 하고요. 실제 서점에 유통될 책이기도 한데 그 첫 번째 책을 4주차에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그때
그 책은 최대한 서점에 실제 유통되는 모든 레이아웃을 다 넣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표지부터 프롤로그, 작가 소개 등등 일반 서점에서 흔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구성 요소를 최대한 다 넣어서 제작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두 번째 책을 만드실 때 샘플북으로 옆에 펴놓고 복사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책은 제가 교육생분들을 가르칠 때 최소 3권을 만들어서 나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샘플북이면서 판매하실 책이고요. 그것은 저와 함께 만드시는, 저를 따라 만드시는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실력이 진짜 느는 건지 아니면 그냥 따라만 한 건지 잘 아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수료하시면 막상 혼자 하시려면 잘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제가 있을 때 교육기간 내에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두 번째 책을 만드실 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시는데요. 그때 저와 보조 강사님이 한 분 한 분 다 다니시면서 봐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실력이 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책, 이제 각자 원하시는 콘텐츠가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실 경우에는 저작권 만료작이나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저희가 사이트를 알려드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선별을 하셔서 또 세 번째 책을 만드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전자책을 제작하는 기술을 체득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저의 경험으로 보면 제가 저의 최저 그 기준으로 삼은 건 3권이었는데 보통 많이 만드시는 분들은 10권 이상도 만들어 가시고요. 나중에 숙달 되시면 그렇게 해서 책을 4주차, 5주차, 6주차 이렇게 만들고요. 매주차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자유제작 기간이 주어지면 다 완성된 후에 저한테 제출을 하시고 제가 다 검수를 하고 같이 보면서 시연하고 독자 입장에서 봐주고 피드백하고 다시 수정 보완해서 오류 체크까지 끝내서 완벽하게 3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후에 8, 9, 10주 차에 이제 같이 출판사 등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만든 책들에 대해서 ISBN 등록을 함께 하고 출판사 그 서점의 유통, 판매까지 다 같이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교육 과정은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교재는 저희가 교재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경험상 교재를 받았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 교재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USB를 드리고 거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에 만드는 샘플북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교재가 되실 겁니다. 그걸 나중에 판매도 하시지만 제일 처음에 만든 책을 가지고 늘 펴서 거기에 있는 태그들을 복사해다 쓰시고 또 그 전자책을 만들 때 보통 그 쓰시는 태그들은 외워서 쓰시는 게 아니라 다 제작된 걸 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교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자유제작하실 때 태그 모음 샘플북이라고 해서 첫 번째 책에 만들지 않았던 심화 태그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총 2개의 교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하, 그렇겠네요. 보통 1인 출판사 차리면 본인 책을 출판하죠? 네, 그렇습니다. 1인 출판사 차리면 보통 1인 출판사 차리시는 분들은 자신의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책들을 많이 출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프라인 과정에서 책 유통 과정이 아예 포함되지 않나요? 오프라인 과정에서는 책 유통 과정이 아예 포함되지 않나요?
오프라인 과정이라는 거는 국비지원, 요번에 개설된 국비지원 전자책 출판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책 유통 과정이요. 거기서 책 유통 과정이 포함됩니다. 함께 다 같이 만든 책을 같이 서점에, 그러니까 ISBN 등록하고 같이 서점에 판매하는 것까지 같이 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효성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도 지원을 해주셨네요. 아, 총 몇 명이 수업을 듣게 되나요? 모집 인원수는 22명입니다. 저작권이라든가 작가와 계약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들, 그런 것도 알려주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짠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 외에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은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저작권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려드리는데요.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잊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작가 계약 과정 이런 것들도 질문을 주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인터넷이 이게 끊기나 봐요. 저한테는 되게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원래 천천히 올라오는 건가요? 다행이군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 고민이시라고요? 온라인에서 강의하시는 걸 들을지 국비지원 과정을 들을지 저만의 컨텐츠가 있긴 한데 출판사를 차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은 국비지원 과정이 자격이 되신다면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출판사 차리는 데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출판사 차리는데 처음 드는 비용은 만약 집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하신다면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으신다면 처음에 등록하는 면허세 27,000원만 드시거든요. 면허세는 지역마다 다른데요. 인구가 50만 이상인 지역은 대부분 27,000원이고요. 50만 이하인 지역은 그거보다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 보실만 할 거예요. 인터넷 강좌 들었는데요. 텍스트 위주가 아닌 이미지가 많은 책 만들 때 요령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미지가 많은 책은 인디자인이 좋은 것 같아요. 만약 프로그램을 추천을 드리자면 시길로 만드시려면 포토샵으로 한 페이지짜리로 다 작업을 하셔서 그냥 꽉 차게, 왜냐면 이미지가 많은 책은 레이아웃이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시길에서 EPUB 파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레이아웃이 가변형이기 때문에 원하는 레이아웃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페이지짜리로 작업을 하셔서 한 페이지씩 다 넣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양성 과정 말고 온라인으로는 못 듣는 건가요? 양성 과정을 온라인으로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성 과정은 오프라인 상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따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채팅방 상에서 온라인 과정 말씀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이 듣기 힘든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지방에 사셔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기 힘드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듣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비지원 전자책 양성 과정은 오프라인 과정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아, 컴퓨터 서적 같은 경우요. 인디자인으로 하면 페이지 크기는 고정되는 건가요? 인디자인으로 하면 PDF 파일로 대부분 완성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고정판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문자가 또 와가지고. 그다음 저는 온라인 수업 듣고 유익해서 오프라인 양성 과정 너무 듣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대를 맞출 수가 없어 너무 아쉽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정성껏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몇 시인가요? 아직 시간이 남았죠? 국비지원 과정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세요. 되게 많이 유익하고 알차고 제가 하는 과정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여기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 되게 매년 업그레이드 되고요. 매년 피드백을 받아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경쟁률이 많이 센가요? 선발하는 기준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경쟁률은 조금 세긴 한 것 같아요. 보통 2배수 정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선발하는 기준은요, 그 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그 기준으로 선발을 해요. 교육의 취지라 하면 이 교육 과정이 경력 단절 여성과 창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 과정을 수료하셨을 때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어요. 즉 과정을 수료하고 정말 창업이나 이 전자책 출판 쪽에 일을 하실 분인가, 창업이나 취업을 하실 분인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데 선발이 되신 거잖아요. 선발이 되신 상태에서 어려운 기회를 가지신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출석해 주실 분이신지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이죠. 꼭 해야겠다는 의지. 이게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니까 이게 중간중간 문자와 전화가 와서 되게 난감하네요. 제가 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을 잘 몰라서 한번 첫 라이브라 일단 가장 간편한 핸드폰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면접일이요. 면접일이 언제였더라? 면접일이 아직, 면접일은 1차 서류가 1차에서 합격이 되신 후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 합격이 되시면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연기될 수도 있을까요? 아직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4월 6일에 개강이 됐어야 되는 수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연기가 된 거예요, 이미. 그래서 되도록이면 연기를 하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의 건강과 정부의 방침에 저희는 이걸 준수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길에서 이북 작업을 할 때 이미지 해상도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미지 해상도요? 표지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서 권장하고 있는 크기는 1200픽셀, 가로 기준으로 1200픽셀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본문에 들어가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독자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길에서 제작하는 이북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제한도 있잖아요. 서점에서 권장하는 용량 제한은 30메가, 최대해도 50메가 이상이 넘어가면 조금 승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600픽셀에서 700픽셀 정도의 크기로 본문 이미지는 그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아니면 붙기가 힘들라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남자분들도 수업에 꼭 2분 정도씩 꼭 붙고요. 경력 단절 아니라도 그 자격에 맞으면 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자출판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많은 편인가요? 이전에 일한 적이 잠깐 있는데 재취업이 힘든 편인지 궁금해요. 전자출판 쪽이 예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를 뭐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한데요. 확실한 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하면서 매년 취업이 잘 되는 거 보면 저희가 매년 취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전자출판 쪽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저 이제 30분이 지나니까 제가 점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전자출판 베스트셀러는 주로 어떤 분야인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 주셨어요. 딱 특정 분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도 저번 기수에 베스트셀러 다 나오셨거든요. 분야별 베스트셀러 나오셨는데 소설 에세이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여행책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중문화 예술 분야 쪽에서도 베스트셀러 나오셨고요. 전자출판은 잘 팔리는 매출액이 큰 거는 역시 소설 분야인데 그거 외에 좀 특별한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요즘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컨텐츠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의 그 틈새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신만의 컨텐츠로 이제 책을 내시려는 분들이 전자출판을 요즘 많이 보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진출하셔서 베스트셀러를 잘 내고 계세요. 저번 교육생분들 중에도 베스트셀러가 나오셨고 그 전 기수에도 베스트셀러가 나오셨고 그래서 특정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자신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자출판이 잘 되는 서점이 따로 있나요? 리디북스라든가 교보라든가. 일단 매출액이 가장 큰 거는 현재는 리디북스가 전자출판 쪽에서는 가장 매출액이 큰 1위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교보나 예스24나 이런 서점들이 이제 유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팔아주는 그런 컨셉이 약간씩 달라요. 예를 들면 교보는 뭐 도서관이나 대학이나 뭐 이런데 내 책을 많이 유통시켜 준다던가, 예스24는 일반 독자들에게 내 책을 많이 유통시켜 준다던가. 그래서 책을 내보시면 팔리는 책의 유형도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전자출판이 잘 된다, 안 된다라기보단 내 컨텐츠에 따라 어떤 서점이 내 책을 더 많이 팔아주는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리디북스가 매출액이 가장 크지만 만약에 내 책이 소설이나 뭐 장르 쪽이 아니라면 리디북스가 내 책을 잘 못 팔아주겠죠. 만약에 내 책은 자기계발서 쪽이다, 그러면 아마도 예스24, 한국이퍼브 쪽이 더 잘 팔아줄 겁니다. 예, 그렇게 조금 색깔에 따라서, 내 컨텐츠의 색깔에 따라서 잘 팔아주는 서점의 그 서점들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네,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나요? 20대에서 60대 전까지 되게 다양하십니다. 주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 후반까지가 가장 많으신 것 같고요. 참여 연령대라고 말씀하시면 20대에서 60대 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거예요? 왜요? 지금 오신 거예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이제 궁금한 게 없으시면 그만할까요? 네. 질문 하나만 더 받고요. 혹시 책에 사용하는 이미지가 연예인이나 영화 포스터 이런 거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책은 상업용으로 판매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있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작권 특히 조용히래. 저작권 특히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지, 폰트, 물론 콘텐츠는 당연히 그렇고요. 모든 것, 책에 사용하는 모든 것은 저작권이 있는 건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안 돼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다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전자책 검색해보니까 영화 포스터를 편집한 표지를 봤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는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표지로 사용하셨거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서 보시면 마치 비슷한데 무료로
그 포스터가 무료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네, 저작권료를 지불하셨거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포스터 그 진품 같은데 아닌 거 그런 거일 거예요. 진짜 영화 포스터를 저작권료 지불 안 하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원하신 분들은 또 면접일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또 한번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